Here we go. Okay, you can come. 캐나다의 이색적인 수업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Hello, baby Taj, and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이 학교에서는 3주에 한 번씩 아기를 교실에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기 타즈가 4학년 학생들을 만나는 첫 시간입니다. Welcome to Nadine and baby Taj. How do you think when baby Taj came around, how is he feeling today? Yeah. He looks a little curious. He is looking around. He looks confused. Maybe this is a new place for him. He's never been here before. 그런데 선생님의 질문이 다소 의외입니다. 아기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학생들에게 맞춰보라고 합니다. Okay. Because he's looking this way, you're going to just lie beside him and have a look at him and tell us. Just come and have a lie down beside him. And you can look right into his face. What's he doing? He's looking at me. He's making like these gargling sounds. Little noises? Yeah, those little noises. Oh, how does that feel? Oh, listen. 이 아이는 아기가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Yeah, Bill, listen. Listen. 아기가 고개를 들자 여기저기 탄성이 쏟아집니다. That was a lot of hard work. That was a lot of hard work. That's okay. Mommy wants to clean you up, which is totally fine. We'll see. It doesn't seem to bother him. Thank you. Thank you. He sure did work hard, didn't he? Angela, do you think, can he walk, Nadine? No, you can't.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기 타즈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The children, the child, the baby that everybody is there to focus on is called the tiny teacher. What's he doing? What's he doing? Trying to get it over. I think he's pointing at the doggy because he likes dog, and he's trying to say I like dog. Okay. There we go. Any other ideas? Yeah.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아기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데 있습니다. It's okay. 다시 말해, 내가 아기라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추측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기를 꼬마 교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Because it might teach me how I was when I was a little boy. Because it teaches like people to like understand other people's feelings.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따라하기 선수들입니다. 이제 15개월 된 동생은 언제부터인가 오빠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에 보지 마. 앞에 보지. 이 아이 연필을 돌리고 원고를 보는 폼까지 프로듀서의 행동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아기들은 행동을 따라할 때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도를 알고 있는 걸까요?
14개월 된 아기를 실험실로 초대했습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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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는 어른의 이런 이상해 보이는 행동도 따라할까요? 자, 내 차례야. 역시 아기는 모방에 관한 한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기는 차마 자기가 하기는 싫은가 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아기들에게는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아, 이게 뭐지? 어우, 추워. 담요 주세요. 연구원이 손이 보이지 않게 몸에 담요를 두릅니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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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 차례야. 그래. 따라하기는커녕 마치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죠? 연구원이 담요를 둘렀을 때 아기들은 아무도 머리로 등을 켜는 행동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그 어른의 행동을 볼 때 의도를 추론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담요를 두르고 있어서, 즉 손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써서 등을 켜는 것을 볼 때는 그것은 손이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거지, 머리를 쓰는 것 자체가 행동의 의도는 될 수 없다. 즉 등을 켜는 거, 그것만이 행동의 의도라고 추론을 하는 반면에 손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머리를 써서 등에 불을 켜면은 손이 자유로운데도 머리를 쓰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그 어른 행동의 의도는 머리를 써서 등을 켜는 데 있다라고 추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8개월 된 수아. 빨래를 넣는 엄마의 의도를 알고 따라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음 읽기라고 부릅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 다른 사람의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그렇다면 수아는 엄마를 도우려는 생각이 있는 걸까요? 혹시 그냥 재미있어서 따라하는 것은 아닐까요? Helping behaviors are interesting because in order to help someone with a problem, you have to first be able to infer the goal
that a person is trying but failing to achieve. And then you also have to have some pro-social or altruistic motivation to act on behalf of the other. 워네킨 교수가 직접 실험했습니다. 아기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알고 돕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수차례의 실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기들은 18개월만 돼도 어른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들에게도 조금은 부족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마, 아랑이 예쁘다 해줘. 바로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은 자기 자신을 남과 구별할 때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얼룩을 닦아낼 수 있다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은 24개월, 즉 2살 무렵에 생깁니다. 물론 아기들마다 차이는 있겠죠. 이번엔 36개월 된 아이입니다. 거울 속 자기의 모습을 확실히 알아볼까요? 화장지로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When the child learns this is me, interesting changes in its behavior occur. So, for example, the child is able to share, to show empathy, because the child can place itself in the role of the other. 두 살이 된 아기들, 이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장난감에만 집중할 뿐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습니다.
함께 놀면 더 재밌을 법한데 왜 아기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걸까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얘를 관찰해 보면은 집에서 혼자 노는 것보다는 키즈 카페나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더 잘 놀고 더 오래 노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 아이가 혼자 놀지만 겉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다른 아이와 이미 같이 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아이는 저 장난감을 왜 놀지? 저 아이와 내가 만약에 같이 놀면은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상상의 게임, 상상의 놀이를 이미 아이는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음에 진정한 놀이, 연합놀이로 넘어갔는데 아주 좋은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2살 아기들, 어른이 조금 도와주면 서로 협력해서 놀 수 있을까요? 보란 듯이 훌륭하게 협력해서 임무를 완수해냅니다. 이번엔 조금 어려운 과제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아기들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한 대만 주면 함께 놀 수 있을까요? 사랑이가 밀어줘. 사랑 자동차 밀어줘. 빵빵 밀어줘. 밀어줘. 하나, 둘, 셋. 우와. 한 번 더 밀어줘. 한 번 더. 더 세게, 더 멀리. 엄마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2살 아기들이 어울려 놀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거 같이 자동차 타고 노는 거야? 나 뒤에 타. 혜경이와 세린이는 올해 3살입니다. 내가 앞에 타. 너가 뒤에 타. 이 친구는 여거야. 야, 여거야. 아이씨, 왜? 같이 타잖아. 그래? 그럼 너 뒤에 타. 왜? 왜 그러는데? 왜 나만 뒤에 타는데? 혜경이는 뒤에 타는 게 싫은가 봅니다. 그렇다고 세린이는 정말 혼자 탈 생각일까요? 세린이가 잠시 한눈판 사이 혜경이가 틈을 놓치지 않고 자동차에 올라탑니다. 서로 앞에 타겠다고 다퉜던 아이들. 번갈아가며 한 번씩 탔으니 앞으로는 더 사이좋게 놀 수 있겠죠? 같은 3살인데도 이 아이들은 이미 친구와 함께 노는 즐거움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re's a man in New Orleans, he's a rock and roller. He's a guitar man with a great big soul. He lays down a beat like a ton of cola. He goes by the name of King Creole. You know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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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ing like catfish on a pole. Yeah. You know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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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hip shaking King Creole. Yeah, go. You know he's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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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p shaking King Creole. 민주야 이거 봐. 여기 이렇게 물감처럼 이렇게. 3살이 된 민주와 엄마는 할머니와 같이 먹을 케이크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먹지 말고 여기 꽂으라니까 민주. 응, 꽂으면 지금 만드는 시간 다 만든 다음에 먹어야지. 이 민주가 예쁘게 만든 다음에 할머니한테 짜자잔 하고 보여드려.
엄마 지금 먹으면 돼? 맛있는 케이크를 눈앞에 두고 참는다는 게 3살 아이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할머니 오시면 이따가 할머니 오시면 먹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약속. 엄마랑 약속. 엄마 전화하고 올게요. 엄마와 함께 민주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민주 여기 있던 이거 초콜릿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여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 입에 묻은 것 같은데요? 입 주위에 뻔히 흔적을 남기고도 안 먹었다고 딱 잡아댑니다. 우리 할머니 오시면 보여드리고 먹기로 했잖아요. 엄마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민주 먹으면 어떡해 자꾸. 거짓말이 출현한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상당한 인지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거의 사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회상을 해내고 그리고 미래의 사건도 예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내고 상대방의 감정을 추론해내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으로 일명 알아맞추기 게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3살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간단히 몸을 풀고 시작해보죠. 이방인이 그러면 지우가 한번 해볼까?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아이들은 사탕을 얼마나 잘 숨길 수 있을까요? 손에 있게 알아맞혀보세요. 알아맞혀보세요. 어느 천에 있지? 맞춰보세요. 뿅! 알아맞혀보세요. 뿅!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뿅! 어딨지? 어디? 여기 있어? 짠! 여기 있는 거야. 누구를 속이기에는 참 순진한 아이들이죠. 이렇게 알아맞혀보세요. 뿅! 이번엔 1살 더 많은 4살 아이들입니다. 여기? 여기? 진짜 여기야? 여기 아니고? 이전 아이들보다 겨우 1살 많을 뿐인데 게임을 능숙하게 끌고 갑니다. 찾았다. 여기. 오, 틀렸다. 여기. 맞췄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속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한층 발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쪽 손에. 어딨지? 4살이 넘으면 놀이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더 좋다는 것을 스스로 배워갑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또래와 자주 어울려 놀면서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없어. 왜? 야, 돈 없지. 보수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해? 잠깐만. 야, 봐봐. 만약에 쳤잖아. 상대방이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만남이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하냐 이러면 공이 나가야 손으로 굴려도 힘들겠다. 규칙을 정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죠. 팀을 나눠 경쟁하는 놀이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협력하고 타협해야 할 일도 늘어납니다. 실컷 놀고 난 후 출출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려고 합니다.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나눠 먹으세요. 가위바위보. 역시 순서를 정할 땐 가위바위보가 최고인가 봅니다. 그런데 빵을 건네받은 친구는 표정이 영 못마땅합니다. 그래. 니가 이거 먹어. 야, 반반이잖아. 야, 이게 어떻게 반이야? 반이지. 나눠 먹으세요. 여기? 여기는 누가 먹어? 내가 먹어. 야, 내가 나눌게. 자. 프로미는 친구가 나눠준 빵이 마음에 드니? 아니요. 지원이는 친구가 공평하게 자른 것 같아요? 아니요. 왜요? 위에 좀 더 커요. 얼마큼 큰 것 같아요? 조금 더. 성범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똑같게 자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왜? 좀 조금이잖아요. 규설이 마음에 드니? 어? 주는 게 어디예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다투는 것이 아이들이죠. 반이지 뭐야? 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게 반이지 뭐야?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의 놀이는 더 복잡해집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등장하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나은 인간관계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심부름과 숙제를 또래 괴롭힘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욕하고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돌림, 집단 폭행, 또 노예 개념의 이른바 빵 셔틀이 중학생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져 이 같은 집단 괴롭힘은 주로 교사인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플래카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갈등 상황을 풀어왔다면 폭력은 애당초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공부는 물론이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급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많을까요? 아이들의 인기가 혹시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관련이 있을까요?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지연이가 학교에 갔더니 친한 친구인 연진이가 새 목도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도리는 마치 붕대같이 생긴 것이 아주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진이는 자랑을 합니다. 이 목도리 새로 샀는데 어때? 예쁘지? 지연이는 대답합니다. 예쁘다. 멋지네. 문제입니다. 지연이는 왜 속마음과 다른 말을 했을까요? 예상치 못한 대답도 나옵니다.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이번엔 많은 아이들이 적어낸 대답을 볼까요?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이화여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 마음 읽기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이 인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그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애들이 인기가 많아요? 인기 많은 애들은 잘 나가는 애들이나 잘생기고 춤하고 노래 같은 거 잘하는 애들하고 웃긴 거에다가 공부도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하거나 돈 많이 빌려주고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시는데 도를 넘어서거나 그런 애들이 인기 많던데 의외로. 나는 친하고 싶지 않지만 인기 많은 애들이 있어요. 네. 어떤 친구들이에요? 막 너무 폭력적이고 그런데 좀 일진 쪽이라 여자애들이랑 많이 친해서 인기 많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저를 좀 얕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 저랑 공감대가 많고 유머러스한. 잘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않고 제 장난도 잘 받아주고 저도 이렇게 같이 서로 장난칠 수도 있고. 제가 뭐 말하면은 잘 경청해주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딱 사이 안 좋을 때요. 그럴 때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많이 챙겨주고 하는 그런 좀 배려심 깊은 그런 친구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다고 해서 나도 꼭 좋아한다는 법은 없죠. 그런데 왜 많은 학생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인기가 많은 걸까요? 연구팀은 그 실체가 학급에서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인기가 많은 학생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폭력을 통해 힘을 행사하는 아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를 말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인 거죠. 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인기도를 이미 확보한 채 이제 학급 내에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가해자 아이들은 학급 내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인기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공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이고 도움 행동을 선택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반드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잘 읽는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마음 읽기 능력이 좋더라도 한쪽은 폭력을 주도하고 다른 한쪽은 학급의 리더가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가해자도 상대가 내가 이렇게 하면 괴롭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어 집단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가해 집단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도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울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 수준까지는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의 해법은 공감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마음을 읽는 것을 넘어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One thing we're gonna add is, whoops, thank you. So think of baby May when she's big like you, 8 or 9 years old. This was our very first visit. This is all of you. You can write down here what was your favorite moment from the whole year that we did. 교육학자인 메리 거든 박사는 공감의 힘을 적용할 마술 같은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바로 아기를 교실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아기의 기분을 맞춰봄으로써 타인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공감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이죠. 공감의 뿌리 수업은 아기를 만나기 전 준비와 실제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후 이렇게 한 달에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How did it make you feel when you saw her smile and giggle? Made you feel? Because it reminds me when I was younger and when I was giggling too. When you were giggling too? Thank you, yes. When we would just look at Pete and after, so we kept on smiling at me, and then after Pete asked me, is he smiling at me? It's he was. When you're angry, do you pout, whine, cry, scream, shout? Feeling sorry and ashamed or embarrassed to be blamed. When how you feel is understood. 공감의 뿌리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는 5살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이유는 자기 감정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아야 남의 감정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Isn't alive, so this baby isn't real. If you would like to share some of your thoughts, lonely. 초등학생의 경우 아기의 움직임으로부터 감정에 관한 어휘를 익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현상과 이를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I noticed this one student, I believe it was 2 years ago. He was very shy in my classroom. He was very reluctant to answer a question. Maybe he felt that the kids might laugh at, or maybe he felt that was wrong. What really impressed me with that was that all of a sudden I started seeing his hand go up and 공감의 뿌리 수업이 실시된 지 5년 만에 이 수업을 진행한 학교에서 또래 괴롭힘과 따돌림 현상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So you can write that down. When someone can put themselves in someone else's shoes and understand how someone else is feeling and be motivated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at information, they then are naturally less aggressive and are more caring, kind, and considerate of one another. So the baby starts all of this meaningful work and then the change comes from the students because of the baby. Might get her interested for a few minutes, and while she's doing that, Hannah and 공감에 대한 교육은
단지 친구 관계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공감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학업 능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nd once a child can regulate their emotions, they're able to get themselves back to that place of calm alert where they can attend to learning. And so our cognitive development as well as our moral and emotional development really go hand in hand. And so we can't tease those two things apart. The idea that changing the world child by child, I think, is a very, very powerful model for change, and I certainly believe that I'm seeing that happen. The relationship that the class forms with the child and our sense that this is our baby that we are watching grow and that we're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is really very powerful. 아이들은 점차 나의 감정만큼 남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교사는 아이들 한 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아기로부터 뻗어나온 공감의 힘이었습니다. Have a good time when you grow up. 공감의 뿌리 수업을 마칠 무렵 아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만난 아기를 위해 작은 소망을 적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닮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옵니다. 그동안 쌓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아기의 미래까지 축복해주는 거죠. To read some of their wishes. My wish is for baby May to grow up well, for you to learn good and have your class with roots of empathy. Wow. Thank you. Go ahead. I hope that baby May has a good life. Thank you. I wish that baby May will get good grades. 가위바위보. 프로미는 친구가 나눠준 빵이 마음에 드니? 빵 한 개를 두고 친구 간의 얼굴까지 붉혔던 아이들을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위에 좀 더 커요. 야 대박. 야, 딱 반이네. 그래서 한 개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뭇 태도가 다릅니다. 앞선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중하게 빵을 나눕니다. 지금 수박을 하고 있네? 무엇이 아이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자, 이번에는 유설이가 빵을 자르고 대신에 선택은 프로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
비밀은 단 한마디의 말에 있었습니다. 빵을 나누는 사람이 정작 선택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를 보는 셈이죠. 나 어떡해. 아이들은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단지 한마디 말로 입장 바꿔 생각해 봤을 뿐인데 말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공감을 배워나간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도 분명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기들이 가까운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마음 읽기 능력을 키워낸 것처럼 공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았던 기억, 그리고 친구와 다투고 화해했던 놀이 경험은 더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뿌리, 즉 공감 능력은 아이의 마음속 더 깊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눈이 와서 눈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래도 원희는 딱 똑똑해질 수도 있잖아요. 1차적인 건 돈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요.